안녕하세요. 오늘은 말에 대한 이야기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말 잘하시나요? 저는 말보다 글이 좀 더 나은 사람이라 늘 말하는 것에 대한 부담스러움이 좀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어느 날 서점에 갔다가 이 말센스라는 책을 발견했어요. 제가 자기계발서 이런 걸 이렇게 좋아하지를 않아서 그냥 지나치려다가 표지가 이렇게 눈에 띄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들춰봤는데 생각보다 굉장히 진솔하면서도 실제로 우리 생활에서 도움이 될 만한 내용들이 이렇게 들어있더라고요. 왜 수박 겉핥기식으로 이 카테고리만 갖춰놓고 내용이 허술한 책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이 책은 굉장히 도움이 될 만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은 이 책 말센스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셀레스트 헤들리라는 작가가 썼는데요. 미국의 여러 방송사의 뉴스와 프로그램의 호스트를 다수 진행한 방송인입니다. 2017년에는 인간관계와 커뮤니케이션 분야의 실버 노틸러스 상을 수상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런 상이 있나 봐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말이 좀 서투른 사람이에요. 그런데 내가 이런 사람이라는 걸 깨닫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아요. 다행히 전 좀 저 자신에 대해서 돌아볼 기회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내가 말이 좀 미숙하구나 이런 걸 깨달았는데, 안타까운 건 그런 자기 인식이 침묵으로 이어지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누군가 자신의 고민이나 마음속 이야기를 꺼내놓으면 저는 상대방에게 나름의 최선을 다한다는 의미로 해결책을 제시하거나 내 경험을 쏟아놓곤 했던 것 같아요. 최고의 공감은 잘 들어주는 거라고 하잖아요. 그걸 모르는 게 아닌데 그게 행동으로 이어지지는 않는 거죠. 저 스스로 참 안타까운데 오랜 훈련의 기간이 필요한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이 책을 쓴 작가도 그런 습관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책에서 그런 대화 유형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회학자 찰스 더번은 내가 그랬던 것처럼 대화 속에 자기 자신의 경험에 대해 이야기하는 성향을 대화 나르시시즘이라고 칭했다. 이 성향은 대화의 주도권을 쥐고 대화를 이끌면서 대화의 초점을 자신에게 돌려놓고자 하는 욕망을 스스로 알아차리기 힘든 경우가 많다. 대화는 주고받는 것이다. 그러나 그 주고받는 것이 꼭 말일 필요는 없다. 눈빛만으로도 감정을 공유할 수 있고 표정만으로도 상대에게 나의 느낌을 전달할 수 있다. 함께 웃음으로써 기쁨을 공유할 수 있고 함께 울면서 슬픔을 나눌 수도 있다. 물론 어느 순간 말이 필요하다. 하지만 대화의 절반은 말이 아닌 것들이다. 숨소리, 표정, 몸짓, 그리고 침묵 속에 말보다 더한 공감력이 있다. 사실 이런 경우 굉장히 많잖아요. 저도 그렇지만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다가 내 경험을 꺼내놓고 또 그것에 대해서 가르치려고 하고 그 사람보다 더 많이 이야기하고, 그런데 그 행동의 이면에는 내 속에 숨어있던 대화 나르시시즘을 자극해서 대화의 주도권을 내게 가져오려는 욕구를 숨기고 있다고 하는 거죠, 이 책에서는. 그러고 보면 사실 누군가와 진심으로 소통하고 공감하는 건 침묵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책에서도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고, 정확히 말하면 작가가 말하는 눈빛, 표정, 웃음, 눈물, 숨소리 같은 그런 것들이요. 저는 눈빛과 표정 이런 것들이 대화에 속한다는 것을 이 책을 읽으면서 새롭게 알게 됐어요. 굉장히 새로운 깨달음이었어요. 여기까지 얘기한 게 주인공이 되고 싶은 욕구를 참아낸다라는 첫 번째 챕터의 내용이었는데요. 이게 아주 초반의 내용인데 이렇게 시작된 챕터를 쭉 따라가다 보면 16개의 챕터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16가지의 말센스, 노하우라고 말해도 될 것 같은데
이 챕터만 봐도 이렇게 도움이 꽤 될 것 같아요. 선생님이 되려는 욕심을 부리지 않는다. 대충 아는 것을 아는 척하지 않는다. 마음속의 생각은 그대로 흘려보낸다. 좋은 말도 되풀이하면 나쁜 말이 된다. 이 얘기에서 저 얘기로 건너뛰지 않는다. 고독의 시간이 공감력을 높여준다. 말재주와 말센스는 다르다. 옳음보다 친절함을 선택한다. 이 챕터 몇 개만 이렇게 찝어봐도 되게 내 얘기 같지 않으세요? 저만 그런 걸까요? 제가 여러 부분에서 다 이렇게 미숙했지만, 특히 저는, 제가 좀 실용성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라서, 13챕터에 편리함을 위해 감정을 희생시키지 않는다라는 내용에서 멈칫하더라고요. 이게 이 공감 능력의 부재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는 건데요. 요즘 대면보다는 SNS나 온라인 소통을 주로 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런 사람들 사이에서도 이런 나타나는 행태라고 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작가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공감이란 기본적으로 다른 사람의 느낌을 감지하고 감정적 상태를 인식하며 그들의 경험을 상상해내는 능력이다. 동료가 슬프다는 것을 단순히 인식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상대가 겪고 있는 상황이 어떨지 짐작하고 자신이 그 위치에 있었다면 어떻게 느꼈을지 상상할 줄도 알아야 한다는 말이다. 공감을 경험하려면 우리는 자신에 대한 생각과 다른 사람에 대한 생각 사이에 다리를 놓을 줄 알아야 한다. 우리가 이 몇 년 동안 팬데믹을 지나오면서 사람들이 고립되고 혼자 있게 되다 보니까 공감 능력이 많이 떨어지고 개인주의적인 성향이 더 짙어져 가고 있잖아요. 작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심각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소통하는 방법을 찾지 못하고 이대로 쭉 가게 된다면 사회는 점점 더 각박해지고 살기 어려운 세상이 될 거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무서운 사회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경고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어떤 TV를 보다 보면 왜 공감 능력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이제 사이코패스나 소시오패스라고 하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공감 능력이 전혀 없는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점점 우리가 일상 보통 사람들도 이 공감 능력이 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 정신도 더 이기적이 되고 이렇게 고립되다 보면은 이 소통할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무서운 것 같아요, 저는. 또 하나 이렇게 눈이 갔던 챕터가 옳음보다는 친절함을 선택한다는 내용이 있었어요. 우리가 이제 대화를 할 때, 우리는 대부분 자기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얘기하잖아요. 근데 대화의 목적은 옳은 것을 찾아내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옳은 것에 대한 기준은 100이면 100, 다 다르기 때문에 어떤 사람과 진정한 대화를 나누고 싶다면 무엇이 옳은가를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서로에게 친절함을 베풀어야 한다고 작가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말의 습관은 어떠신가요? 각자 다 자신의 약한 부분을 알고 계신가요? 우리는 누구나 다 말 실수를 합니다. 성경에도 죽고 사는 것이 혀의 능력에 달려 있으니 혀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그 열매를 먹을 것이다 라고 쓰여 있습니다. 죽고 사는 것까지 달려 있다고 하니까 얼마나 어렵고 중요한 것이겠어요. 이 책에서 말하는 것처럼 대화할 때는 나 자신보다 상대방에게 포커스를 맞추고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는지 잘 들어주고 미루어 짐작해서 공감해주는 것, 그것이 가장 좋은 대화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사실 제가 올해 초에 여러 결심했던 것들 중 하나가 침묵이 있었어요.
그런데 제대로 되고 있지는 않는 것 같아요. 계속 생각은 하는데 이렇게 말이 이렇게 잘 끊이지 않을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친한 사람들이나 가까운 사람들하고 있다 보면 이런 게 적잖은 대화 나르시즘에 빠져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도 저는 희망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저 스스로 좀 의식하고 있고 조심하려고 이제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계속 의식하다 보면은 연말쯤엔 지금보다는 조금 더 나아져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그런 희망을 좀 가져봅니다. 예, 평생 걸릴지도 모르겠지만요. 그런 면에서 이 책은 살면서 한 번씩 이렇게 꺼내보면 좋을 책으로 제가 추천하고 싶습니다. 흔한 자기계발서 같이 말을 잘하게 하는 뭐 그런 스킬이 쓰여져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다른 사람과 대화 속에서 무엇을 잘하고 있는지, 잘 공감하고 있는지, 상대방과 진솔하게 진짜 대화를 나눌 수 있도록, 좋은 대화를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는 책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말재주와 말센스는 다른 것이라고 책에 쓰여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말을 잘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도 또 말을 잘 못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도 이 나름의 도움이 되고 의미가 있는 책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나의 한 줄로 마무리할게요. 나는 대화의 인생을 바치기 위해 태어난 것도 아니고 내가 대화 전도사가 되리라고 상상해 본 적도 없다. 나는 수년에 걸친 관찰과 경험, 연구 끝에 이 자리에 다다르게 되었을 뿐이다. 이 모든 과정을 거치는 동안 나는 대화에는 인생을 바꿀 힘이 있다는 믿음을 갖게 되었다. 솔직히 말해 나는 대화의 쇠퇴를 그 누구의 탓으로 돌리고 싶지 않다. 대화가 쇠퇴한 원인은 다양하고 어느 한 가지 탓으로 돌릴 수는 없다. 하지만 해결책은 하나다. 그것은 바로 지금부터라도 대화를 시작하는 것이다. 대화가 줄어드는 것은 분명 사람들 사이에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을 방해할 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적으로도 큰 손해가 된다. 에필로그에 있는 작가의 말이었습니다. 지금까지 크리스천 인사이트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